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수령나라 작전 8번째 악마게임 문정권 대 조선일보, 요 강의를 오늘은 3강의를 하게 됩니다. 1, 2, 3 그래가지고 원래 이 한 강의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이 악마몰이라는 게요, 원래 종교에서 하던 겁니다. 특히 이 악마몰을 어디서 하냐면요, 유일신 종교에서 합니다. 늘 기독교가 뭐 대표적이죠. 그런데 한국 정치에도, 한반도 정치, 남북한의 정치에도 이 악마몰이는 거의 뭐 언제든지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한테 뭘 뒤집어 씌울 때 써먹는 항용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조선 같으면은 미제국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에 그 박정희 정권 같으면은 북괴거든요. 말하자면 악마몰이 하는 대상이. 그 다음에 노무현 교는 수구꼴통이에요. 토착외구와 수구꼴통. 이게 이제 노무현 교의 그 악마몰이 표적이에요. 표적인데 요즘은요, 이게 악마몰이가 워낙 아무 사건에나 다 적용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이건 뭐예요? 거의 일상생활화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악마몰이를 해도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나 했는데 요즘은 막 자잘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부 다 그때마다 악마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몽땅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이러거든요. 그게 정권의 어떤 행실이 돼서 행실이. 그 22살, 22살 최종군의 참사, 악마가 필요해. 청해 부대가 소말리에서 작전을 벌리고 193일 만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환영대회에서 헛줄이라는 게 이제 그 연결된 줄이 터져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4명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은 정부에서 이 어이없는 죽음 아닙니까? 정말. 아니, 6개월 넘게 해외 근무하고 돌아와가지고 환영 행사에서 죽는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정말 조용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 사진은 작년 11월 13일 날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이 떠날 때 장면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190여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의 헛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병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이 환을 하나 보냅니다.
화환을 하나 보냈는데 이 화환 보세요. 보통 요즘 뭐 어떤 화환 보낼 때 어떤 거 보냅니까? 그 삼각다리 있는 그 뭡니까 그 대형 화환 그걸 보통 보내죠. 근데 달랑 요 화환을 안전베이 화환을 하나 보냈어요. 난 이것부터가 참 너무 심하다 싶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쓴소리를 했어요. 사설에다가 뭐 사설 이외에도 글을 썼지만은 기사를 냈지만은 애 끓는 군 순직에 대통령 총리 조문이 없었다. 왜 그랬냐?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 그걸 이제 사설에 쓴 겁니다. (6개월) 만에 임무 마치고 돌아왔는데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었대요. 최종근 병장이 이제 하사가 죽고 나서 하사가 추서됐죠. 마지막까지 남아 호주를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했다. 환영 나온 부모 앞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그런데 안보가 최우선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조화만 보냈다. 총리도 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군 희생자 홀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는 작년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리온 추락 사고로 5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영결식 직전까지 조문 인사도 보내질 않았어요. 군인이 그죠? 그 헬기 그 제조 잘못의 사고로 이렇게 죽은데 국가 원수가 거의 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건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하도 막 이 비판이 나오니까 비서관 하나 보냈어요. 비서관 조문에. 그랬다가 거기 그 조문 여기에 이제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연결식에 참석했다는 사람이 분개를 해가지고 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화재나 낚싯배 사고 등 민간 희생에는 대응이 전혀 다르다. 2017년 대통령이 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한 건 사고 22시간 만이었다. 인천의 낚싯배 사고 때는 국무회의에서 단체 묵념까지 했다. 어디를 단체 묵념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결국 순직 군인한테만 인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조선일보 보기에는 북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피하다 보니까 결국 어이없이 죽었는데도 그 안전벨 조화만 달랑 하나 보내고 전혀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여동생의 페이스북이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끌었어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오빠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돼? 나 너무 안 믿겨. 1년 반 만에 보는 건데 목소리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왜 오빠 이름이 불리냐고. 나 오빠한테 할 말도 너무너무 많고 들을 말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못하고 못 듣는 거야? 오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잖아. 내일 오빠 옷 걸어주려 했는데 불꽃도 보려고 그랬는데 나보고 조심히 귀국하라며 오빠도 조심히 복귀한다며 나에게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빠를 볼 걸 기대했는데 오빠가 어이없이 죽은 그 회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감정을 안 넣으려고 읽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결식 아침,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있기 전 아침에 어떤 기사가 떴느냐 하면은 이런 기사가 뜹니다. 문 대통령 기생충 빨리 보고 싶다. 봉준호 감독에 축하했다. 비난 섀도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이 어이없이 죽은 군인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얼마나 냉담한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바로 또 편승합니다.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뭐라고 했냐면 한류 문화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축하했지만 네티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그죠?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국민한테 언제 동의를 받았는데 대표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축하한다 하면 돼요. 내가 축하한다 하면 돼요. 국민 팔면 안 돼요. 주권자의 생각은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자를 지가 마음대로 늘 대표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또 이제 이 봉준호를 한껏 지켜 세웁니다. 12살 시절부터 꾼 꿈을 차곡차곡 나 꿈을 또 차곡차곡 쌓는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서요. 세계적인 감동으로 우뚝선 봉준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 봉준호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이날은요, 최종근의 죽음이 가슴 아파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 자격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질구질 얘기하고는 이번 영화 기생충도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다 그럽니다. 이러니까 네티즌들은 나라 일이나 신경 쓰세요. 청해부대 해군 유족한테는 전화 한 통이라도 해봤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봉준호한테 바로 편승하잖아, 그죠? 기생충 제목하고 딱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연결식이 조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나 총리는 조문도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연결식이 치러집니다. 그죠? 광주 가가지고는 39년 전 일이잖아요. 거기서 막 울먹였잖아. 예? 39년 지난 일을 울먹이는 게 그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며칠 전에 죽은 데 대해서는 생까고 저거 뭐예요? 기생충 얘기나 하면서 이런 쇼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이제 조선일보를 악마로 몰아갑니다. 조선일보가 최종근 비서 안 간 거는 북 눈치보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배사설이라 그래요. 일배의 사설이다. 일배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뭡니까? 이 허접한 그런 조직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러면서 방상훈한테 사장이죠, 그죠? 조선일보 공식 입장 밝히라. 아니, 공식 입장을 왜 밝혀요? 이건 상식 이하 짓들이에요. 민주당이 하는 짓은. 뭐냐 하면요. 조선일보 사설에 실린 글은 조선일보 공식 입장입니다. 그죠? 사설은 공식 입장을 쓰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내 생각을 사설에 쓰는 게 아니에요. 공식 입장인데 뭘 또 밝혀?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가 조문 안 간 것에 대해서 이 언론도 그죠? 내 요즘 언론 들어보면요. 거의 있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권 나팔수 수준으로 거의 전락해버렸어요. 하나같이 자유한국당, 조중동 공격이에요. 그냥. 그게요. 문제는 이런 편싸움 하면 안 돼요. 편싸움 이런 식의 있잖아. 정권 나팔수 노릇할 것 같으면은 정권 나팔수보다는 정권 비판하는 조중동이 나아요. 언론은 나팔수 노릇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의 본래 기능을요. 그래 되면 잃어버려요. 일배 수준의 사실관계마저 틀린 사설을 썼다. 그런데 뭐가 일배 수준인지 사실관계가 뭐가 틀렸는지 하나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몰아놓고 보는 겁니다. 얘들의 어느 수준이 그래요. 실사구시가 하나도 없어요. 얘들은 그냥 낙인 찍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이게 전부예요.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방상훈 대표는 이런 사설이 나온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이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아니, 이 무슨 공산당인가? 언론에 대해서 이런 사설이 나온 경위를 밝히라 그러는 게 이거는 뭐 박정희시대예요. 이거는.
왜 신문사가 자기 입장을, 공식 입장을 매번 밝혀야 돼요? 그래 되면요, 관제 언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요, 관제 언론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보, 보수, 어떤 권력도 그죠? 관제 언론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예요. 순직한 군인의 장례식에 총리나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북한 눈치 보기나 남북 관계와 연관 짓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뭔데? 그 사실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할 거는 저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조선일보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언론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요, 언론 통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선일보를 일배로 몰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경위조사해가지고 사과하라까지 몰아붙였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최종근의 죽음을 외면한 그 뻔뻔스러움은 면할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 공격을 해도. 그러니까 뒤늦게 현충일 날 기념식에서 고 최종근 특별 배려 쇼를 또 합니다. 한판 때립니다. 문 대통령 고 최종근 하사 부모의 위로 예정에 없던 박수를 요청했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의례를 이런 식으로 쇼하기 위해서 치르면 안 돼요. 국가 의례를. 이 친구는 국가 의례를 꼭 쇼한 데 써먹어요. 광주 가서도 그러고 현충일 날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탁현민이 쇼 기획 전문가 탁현민이 말하자면 문재인 쇼의, 어떻게 보면요, 문재인은 탁현민의 로봇에 불과해요. 탁현민이 기획한 대로 노는 거예요. 참 탁월해, 탁현민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 내외분의 대표 분향을 순직 유공자의 부모님이 함께 한 것은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얼마 전 순직한 해군 하사 최종근 그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했어요. 기생충 갈 때는 언제고? 안절베이 이 화환 하나 보낼 때는 언제고? 이런 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근 하사 문제는 그죠, 군과 그 정부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에
싹 뒤집으시고는 저거는 싹 빠져나왔죠. 그렇죠? 오히려 조선일보를 일배로 몰아붙였죠. 이들이 하는 짓이 늘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들은. 자유한국당은요, 책임지는 흉내라도 내요. 꿀 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들은 오히려 누구 하나를 골라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몰매를 줘요. 누가 더 악랄해요? 헝가리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또 그래요. 이때도 여기도 악마가 필요한 겁니다. 위대한 영도자 만세가 나왔습니다. 아예. 여기 보세요. 내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은요, 퍼런 옷 입고 있는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이거 전 비정상이에요. 헝가리에서 사고 나는데 왜 이 노란 잠바를 입고 설쳐요? 그냥 쇼하는 거잖아요. 저거 입는다고 업무 효율이 높아요? 구조가 돼요? 헝가리하고 협조가 잘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역시나 또 그 화면 제가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들고 있습니까? A4 용지 들고 있습니다. A4 용지 없으면 구조하라는 말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의 화면입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 이게 나라다 겁니다. 뭐 했는데 이게 나라인데? 노란 옷 입고 설치면 나란가? 언론도 참 기가 차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껍데기만. 실제로 뭘 한지는 보지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영도자 만세하고 뭐가 달라요? 언론이 거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주목을 누구한테 해요? 대통령한테 왜 주목을 해요? (2019년 5월에) 문재인의 관심이 돌변을 합니다. 청해부대 환영 행사 때 죽은 군인, 죽거나 다친 사상자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달랑 뭐 하나? 안절베이 화환 하나. 끝.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관심을 공공연하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생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봉준호를 극찬했죠. 그러다가 헝가리 유람선 참사가 일어나자 사망 실종자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죠? 전부 노란 잠바 입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텔레비전을 안 봐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봐요. 물론 신문도 안 보고. 근데 그날 그 머리 깎으러 미용실에 갔어요. 그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왔어요. 마침 그 사고가 난 날이에요. 났는데 공항에 외교부 관리들이 출동을 했는데, 이제 그 헝가리로 간다고
신속 대응팀 이래가지고 이 조끼를 입고 왔는데 그 뒤에다가 노란 조끼에다가 등 뒤에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 신속 구조라고 이래 써붙여놨어요. 내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아니 공항에서 신속 구조하는 게 뭐야 저게. 그래서 그죠? 이때는 전 언론이 헝가리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요? 에? 문재인한테 초점을 다 맞춘다. 문재인이 어떻고 구조해라 뭐 해라 뭐 총동원해라 뭐 해라 한마디 한마디 다 씁니다. 내 한국 언론 보면 막 어기 막혀요. 어기 막혀. 이게 문재인한테 초점을 맞춰야 될 일입니까? 전부 문재인. 보세요. 다 문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명도자께서 전원 구조하라고 명하시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는 이제 악마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에? 딱 누가 걸렸냐? 민경욱이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우스꽝스럽게 단다고 민경욱이 악마 다다다다 악마라고 막 뭐 따발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냥. 그 민경욱이 무슨 얘기했냐? 일반인들이 특수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을 기껏해야 3분이다. 물에 들어가지고 1분 못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지금 빨리 가면 구할 수 있는 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경욱이 골든타임 3분을 언급한 것을 언제 막 민주당하고 그 똘마니들 뭐 집중 포화를 합니다. 집중 사격을 합니다. 여야 사당 일제히 비나 그죠? 이거는 여야 사당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민주당하고 한편인 친여라든지 다른 표현을 써야 돼요. 마치 이래 나누면은 전부가 비난한 것처럼 것들 여야 사당이 그죠? 여야가 아니고 여야가 전부 비난한 것처럼 얘기되잖아요.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른바 골든타임 3분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온 국민이 애통한 마음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여기 또 뭘 파리합니까? 국민 파리하죠. 그죠? 그렇죠? 국민은 선점하는 놈이 임자야.
국민의힘을 왜 저가 멋대로 이렇게 단정을 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우리 당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런 식의 국민팔이 하는 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은 뭡니까? 국민을 등에 업고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죠. 그죠? 그렇죠? 모든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매분 매초가 골든타임이다. 이런 골든타임은 아마 세상에 딱 한 가지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남을 공격할 수 있으면 무슨 소리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골든타임이에요? 한가리 갔다 오는 사람, 그 갔던 가족이 돌아오는 게 그게 왜 골든타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그 국민 선동이에요. 국민을 뭐로 보는 겁니까?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 못하는 개돼지로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더 참혹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정하게 이런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민경욱이 얘기가 더 악랄해요. 이 사람 얘기가 더 악랄해요. 어느 게 더 막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민경욱이는 골든타임 3분이다. 그런데 왜 이런 쇼를 하고 앉아있냐?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 상식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말 전혀 아닙니다. 비극적인 사고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언제 삼았어요? 문재인 비판한 거지. 삼는 대변 망멸이 최상의 가치이자 유일한 관심사인 대변인. 이쯤 되는 인간과 금수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짐승이란 얘기죠. 그죠? 제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말라. 입 좀 닫고 가만히 있어라. 국민적 슬픔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한 악의적인 의도는 끔찍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경악 그 자체, 여기서도 국민팔이 하죠. 우리는 당신의 말에 경악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국민 팔면 안 돼요. 누구도. 주권자를 왜 지금 멋대로 팔아요?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너가 해?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아, 진짜 입에서 상소리가 나온다. 저것들이 옳은 말 했다고 박수치는 것들 인간 맞나? 아예 이 말에 동의하면 인간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게 제일 지지를 많이 받은 댓글인데요. 구조대 보내봤자 이미 늦었다는 거 국민들이 더 잘 안다. 다 알아요. 그럼 문재인 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는 분은 나는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럼 시신 찾는 것도 포기하냐? 누가 시신 찾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또 뒤집어 버린 겁니다.
당신 죽는 날 대한민국 한마음 되어 조롱하고 축하해야 할 듯. 이 사람이 언제 조롱했어요? 민경욱이가. 버러지 같은 살인마들이 어이가 없을라니까 아예 살인마로 몰아요. 저런 똥개들 지지하는 22% 개돼지들이 더 문제다. 아예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은 개돼지들. 그 다음 또 거짓말까지 시게요. 세월호 때 시간이 지나갔으니 구조 포기하자고 수장하자고 개누리당에서 했다. 그런 얘기 개누리당 새누리당이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고 헬렐레 하는 우리나라 20% 정도의 인간 맞나 개백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듯하다. 진짜 저것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다. 자유당을 보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 집단 같다. 3분 맞는지 민경욱을 한강에 빠뜨려 보는 걸 제안합니다. 주댕이만 뜨면 임상 실패. 이 앞에 민주당, 문재인이 주인인 당 하고 그 똘마니 당들, 정의당, 민평당, 바미당 이런 당들 거의 똘마니예요. 이 국민팔이 악당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댓글들은 보면요, 아귀들 같아요. 아귀들이 막 뭡니까? 먹이를 먹으려고 막 덤벼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댓글 보면 끔찍해요. 그 댓글 중에서도 누구 댓글이 제일 끔찍한지 아세요? 문파 댓글들이 제일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쇼를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경욱한테 뒤집어 치여가지고 그죠? 마치 민경욱이가 헝가리 참사에 무슨 책임이나 있냐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헝가리 참사 정부 대응이 긍정적인 61%, 부정적인 24%. 대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진짜 냉정하게 따져보자. 누가 사이코패스고 악마일까? 민경욱은 상식적 지적을 한 거다. 저도 자유한국당 무지무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매국 독재당, 매독당이라 그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더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쁘더라는 거예요. 정권을 잡고 하는 짓을 보니까. 골든타임 3분이라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고 상식이에요. 여기서 이 말을 꺼내는 게 옳았냐 하는 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래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이가 구조쇼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래. 그걸 가지고 그죠? 대통령이 그런 것 가지고 한 번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구조한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하면 됐지. 막 시시때때로 나와가지고 막 온갖 쇼를 다 하거든요. 최종군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생충 얘기하던 사람이. 진짜 사이코는 내가 볼 때 문재인이다. 공감력이 제로다, 완전히. 최종근 죽음에 냉담해가지고 어떻게 기생충 얘기를 그렇게 빨리 보고 싶다 얘기할 수 있냐. 예의상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없더라도. 이거 보면요, 노회찬 자살 공작 때하고 딱 오버랩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이나 정의당이 하는 꼴 보면요, 기가 딱 찼어요. 죽자마자 자살이라고 발표했죠. 이거는 경찰이 했죠, 그죠? 그렇죠, 그죠? 휴대폰 없었다, 그거. 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친 겁니다, 경찰이. 그 다음에 세상에 미친 놈들이 말이지, 유언장을 대량 제작해가지고 배포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정의당 놈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노회찬 자살했는 거 맞아 하는 걸 제가 증명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무슨 공당이에요.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맥주 파티 했잖아. 이게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골든타임 3분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이건 다 알아요. 아까 저거 쓴 사람도 이 뭡니까? 댓글, 지지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딱 지적하잖아요. 그럼 국민이 다 안다고. 이거 알면서도 언론 플레이를 구조하는 모습을 잔뜩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럼 언론이 다 알아서 나발 불어주죠, 그죠? 아까 기사들 봤죠? 쫙 문재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수령의 국가입니까? 사당연합이 민경욱이 악마몰이를 했죠, 그죠? 민경욱이가 말한 메시지가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국민팔이 해가지고 국민 전세에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무조건 막말이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외면하고 메신저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한 사람만.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민경욱은 말을 했고, 민경욱의 말 중에 여러분 모르겠는 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 말은 정말 틀렸다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정서상 좀 안 맞는 분들은 제법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민경욱은 말을 한 반면에 사당연합은 뭘 했냐면 그냥 저주를 한 겁니다. 국민 팔아가지고. 한국에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래요. 진짜 참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일베, 워마드, 박사모 뺨치는 게 문덕계하고 문바라. 지금 쭉 보면요, 보세요. 민경욱 말보다 100배 악랄하잖아. 그렇잖아, 그죠? 내가 과장합니까? 악랄하면서도 저가 말하는 건 온갖 악담은 괜찮고, 민경욱이 말은 뭐라 붙입니까? 막말이라고 물어보죠.
박사모는요, 박통교 신도들은요, 옛날 그 할매들 불교 절에 갈 때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참, 뭐 하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면은 있어요. 우리 새끼 잘 되도록, 우리 집안 잘 되도록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모는요, 박통교 신도고 정치, 종교 신도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죠? 나름 진심이 있어요. 맹목적 충성이지만은. 박근혜에 대한 이 사람들의 충성심 보면요, 그냥 놀라워요. 지극정성이에요. 그냥 동원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신도들 맞아요. 근데 문독계들은요, 김어준, 손석희, 이상호도 참 실망스러워요. 김용민, 김제동, 어제 또 김제동이 또 한참 화제가 됐죠. 똑같은 일을 해도 이명박근혜가 하면은 죽일 놈이 돼요. 그런데 문재인이 하면은 옹호하거나 아예 침묵해요. 말도 안 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위안부 문제, 사드 문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 다 그래요. 뭐 모든 문제에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노통교, 광신도 집단인데 이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노통교나 문재인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주와 마녀 사냥을 막 매일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요,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난 민주당은 망하리라고 봐요. 옛날엔 그래도 민주화 운동하고 할 때는 민주당으로서의 이 이름에 걸맞았어요, 어느 정도. 근데 노무현이 거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이상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되어버렸어요. 문재인이 주인인 당.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무라이 떼들 있잖아요, 그죠? 흔히 똥파리라 하는 이 세력들이, 그죠? 우울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도 아니에요. 아예 똥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재명을 끝없이 죽이려고 한 거, 2년 반 이상 죽이려고 한 거는 문재인 쪽이죠, 그죠? 문재인 쪽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문재인을 탓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문재인 성공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를 넘어가지고 대동단결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말이 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피해자가 있잖아, 그죠? 가해자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김대중이가 그랬잖아요. DJ가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 박정희가 그 김대중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박정희를 용서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나 그거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여하튼 그 포용력이 있고 문제를 그렇게 푸는 방식도 있기는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피비린내 계속 나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정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민주당 게시판이 열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자기 인증을 하고, 권리당원 인증을 하고는 댓글을 다는 모양이에요. 그 댓글을 다는데 이 댓글이 그죠? 이재명 음해와 저주로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이 게시판이라 하면서 그걸 올려놔놓고는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끝없이 밟아 물어뜯어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거 보면요, 여기 그 댓글들을 보니까 노통교 광신도들 있잖아요. 흔히 똥파리라고 하는데 발광대회 하는 거죠. 완전히 미쳤어요, 사람들이. 이게요, 꼭 정광훈이, 빤스 목사, 정광훈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재명과 한국의 앞날이 참 걱정스럽다. 이런 인간들이 집권당이 되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디로 갈까? 우선 이재명이 착각을 하는 건지 작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알겠는데, 착각이라면은 이재명이 그랬잖아, 그죠? 노무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저 사람들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겠거니 해가지고 용서했는 게 잘못된 거라고. 예? 근데요, 내가 이재명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노무현 패거리들 착한 패거리 아니에요. 노통교 광신도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재명이가. 그 착각에서 못 깨어나면 당신이 죽어. 저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만약에 이게 작전이라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당을 개조해가지고 이재명의 색깔에 맞는 정당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겠죠, 그죠? 내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1% 이하입니다. 마치겠습니다.